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까요? 그저 마음이 따뜻해서 혹은 타고난 이타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친 자연 앞에서 나약했던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택했던 어쩌면 가장 영리하고 기발한 전략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위대한 문명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그 견고한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 거대한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익숙한 단어 뒤에 가려진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놀라운 힘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미덕으로만 여겨왔던 나눔이 사실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번영을 향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역사 속 실제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을 일으켰던 나눔의 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첫 번째 지혜를 찾아 고대나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대지 위로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탄식만이 가득했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요로웠던 경작지는 황폐하게 변했고 삶의 터전은 위태로운 균열로 가득했죠. 가뭄, 홍수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물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은 늘 인류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들었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붕괴를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눔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 줌의 곡식과 희미한 희망뿐이었던 그때 현명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도록 독려했죠. 비록 소박할지라도 각자의 창고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다시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배고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모두가 최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메마른 입술로 건네지는 한 조각의 빵.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고 절망 속에서도 연대감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죠. 한 부족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사냥감마저 씨가 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극에 달했지만 그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공동 식량 창고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비축해 두었던 곡식과 말린 고기를 꺼내 나이든 이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병약한 이들까지도 공평하게 배분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누구도 혼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굶주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버텨냈습니다. 황폐해진 경작지에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무너진 집을 복구하는 일에도 서로의 손이 닿았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의 나눔은 단순히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욱 단단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공동체는 나눔을 통해 비로소 안도감을 찾고 끈끈한 연대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것이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인류는 또 다른 차원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었죠. 그리고 이 열망을 현실로 만든 두 번째 나눔의 법칙은 바로 지식과 기술의 공유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량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정보와 지혜였으니까요. 특정 시대에 지식이나 기술 혹은 귀한 정보가 소수의 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의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디고 정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식과 기술의 나눔이 얼마나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왔는지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도서관의 학자들이 밤낮 없이 지식을 필사하며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멀리 떨어진 학자들끼리 서신을 주고받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인류 지성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등장은 지식 공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인쇄기로 찍혀 나오는 수많은 책들이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오면서 지식은 더 이상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서로 토론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갈 수 있었죠.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상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장인들의 기술 전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나눔의 미학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섬세한 공예 기술이나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노하우가 비밀리에만 전수되었다면 그 기술은 특정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장인 집단은 자신들의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고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스승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술은 제자의 손을 거쳐 더욱 발전하고 또 다른 혁신적인 도구와 공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기술의 나눔은 단순한 배품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촉발하고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경외감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자원과 기회의 나눔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근현대에 이르러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번영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대다수의 민중은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위협받는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졌죠. 거대한 격차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났고 사회 전반에는 깊은 불안감과 갈등의 골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드넓은 경작지가 소수의 지주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과거, 수많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가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개혁은 단순히 땅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농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삶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얻는 수확은 공동체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죠. 경작할 땅을 얻은 농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가진 작은 힘을 모아 공동의 번영을 추구했던 협동조합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나눔의 사례입니다. 농민들이 함께 생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등의 자발적인 나눔과 연대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강력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희망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감을 느끼며 진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죠. 이러한 협동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적인 기회들 역시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능력과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나눔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넘어 놀라운 번영과 혁신,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살림의 법칙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서로에게 한 줌의 곡식을 나누어 주던 손길에서부터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을 온 세상에 퍼뜨리던 열정,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까지 개인이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냈는지 극적인 대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가장 이기적일 것 같은 생존 경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나눔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지속 가능한 번영의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 등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과거 인류가 나눔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뤄냈던 그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의 법칙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역시 어쩌면 이 오래된 살림의 법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눔의 법칙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